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시작은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사주 심리학을 공부할 때 최대한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주 심리학을 배울 때 선생님을 찾아가 배웠는데요. 그때 저는 정통 명리학을 한 달 정도 기초만 배운 상태였어요. 아마 음양, 오행, 십간, 십이지를 외운 정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 심리학을 배우러 갔는데 너무 새롭고 재미있는 거예요. 기존과 다른 관점들로 채워진 십간과 십성 연구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짧은 시간 안에 정통 명리학과 사주 심리학의 기초를 배우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적용하는 것이 제 공부 방향성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명리학은 기륭화복을 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운세 부분은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명리를 보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는 적성과 진로 찾기를 사주 심리학의 활용법으로 꼽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사주 심리학을 배우고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십간과 십이지, 이 24자로 사람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통 명리도 못 보고 진로 적성도 못 보는데 나는 이걸 왜 하는 걸까? 그저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하는 동안 그래도 나 하나는 잘 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만 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생산성 없는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효율적인 일만 하면서 행복해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저는 저를 알아가면서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 요가를 하듯이 개운한 느낌도 받았거든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람이 있듯이 저처럼 나 자신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몇 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를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공부할 수도 있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저도 일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일기를 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를 공부한다면서 일기를 안 쓰는 건 정말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기 대신 머릿속에서 제 사주 명식을 그려놓고 사주 심리학을 활용해서 메모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나를 공부하는 방법은 사주 심리학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MBTI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자신의 성격 유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이 세상에 동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랄까요? 저는 MBTI가 유행하기 전부터 MBTI랑 사주 심리학은 굉장히 비슷하구나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MBTI를 표시하는 방식을 보면 I는 내향, E는 외향, S는 감각, N은 직관, T는 사고, F는 감정, J는 판단, P는 인식. 저걸 조합해서 성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 알파벳들을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각 알파벳에 있던 내향, 외향, 감각 같은 성격 분류가 저 십간에도 하나씩 생긴다고 생각하면 느낌이 좀 오실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십간의 성격 분류를 알아보는 십간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음양과 오행과 십간을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이 표가 사주 심리학의 세계관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표예요. 만물 생성의 원리인 음양이 다시 음양으로 나뉘어서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나오고요.
이 오행이 다시 음양으로 나뉘어서 십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주 명식에서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십간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생님께 처음 배운 것을 정리한 건데요. 제가 완벽하게 기억을 하는 건지 저도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 컨텐츠는 선생님 것이기도 하고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충 제가 배운 십간의 분위기를 보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십간 아래에 써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배울 십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십성에서 배웠던 명칭을 이용해서 십간에 붙여준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적어 놓은 것은 성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경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가장 왼쪽부터 7번째 정관 경금입니다. 이제 비견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어요. 경금은 투명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고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찾으라면 아마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경제적 가치는 빼고요. 투명하면서 단단한 물질인 것만 남겨주세요. 다음은 8번째 정관 신금입니다. 겁재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였고요. 세상에서 가장 검기 때문에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9번째 정관 임수입니다. 식신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붙여줬고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으로 기체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정관 계수입니다. 상관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무거운 성질을 갖고 있고 지구 표면을 흐르는 물과 가장 흡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정관 간목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편재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 옆에는 을목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은 정제이고 생명과 생명력의 의미가 있고요. 간목과 비교하기 위해서 간목은 동물, 을목은 식물이라는 특징을 부여했어요. 다음은 병화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편관이고 그 특징은 양 중의 양으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정관이고 양 중의 음으로 열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정관 무토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편인이고요. 중력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지구를 보호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 세력 안에서 다른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느낌도 있어요. 마지막은 6번째 정관 기토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정인이고요. 특징은 지구 그 자체로 가이아와 어머니 그리고 자애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흐리게 표시한 부분은 제가 정통 명리학에서 배운 십간의 특징이에요. 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배워서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면 장점은 정말 쉽게 외워져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경금과 바위라는 이미지가 딱 박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약간 양간과 음간 사이에 차별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양간들은 다 크고 멋지게 표현하는데 음간들은 자잘하고 하찮게 느껴지는 부분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 명리학이랑 사주 심리학에서 보는 십간이 다르다 보니까 사주 심리학적 특징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십간에 대한 이해가 잘 됐던 부분을 가져왔어요. 십간을 사회 진화론적 관점으로 분류한 건데요. 경금은 나, 신금은 너. 그러니까 상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비견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겁재가 나타나면 나와는 다르게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상할 수 없고 불안함이 생기겠죠. 그리고 식신은 인간이 도구를 발명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을 나타내고 상관은 흐르는 물과 같은 유통과 상업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커지면 편재의 힘으로 전쟁을 일으켜 적을 정복하고 을목의 힘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죠. 편관과 같이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커다란 재난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도 받지만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채우는 족쇄와 같은 건데요. 잘 지키기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고요. 사회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정신적인 성숙을 원하게 되면서
편의는 종교의 발전을 이루고 정의는 정통 학문의 발전을 이룩합니다. 아까부터 십간을 10개씩 한 화면에 꽉 넣어놔서 보기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 경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은 오행 중 금에서 분화된 성분이에요. 금은 골격과 같이 단단함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금 중에 양금인 경금의 특징은 투명하고 단단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음금인 신금은 검은색과 검은 물질로 블랙홀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 알 수 없는 무언가라는 뜻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 심리학적 특징으로 경금은 나고 자존심이 세다. 신금은 너고 경쟁심이 강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에서 멘붕이 오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일간 분석을 들어가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각이 안 나와요. 심지어 신금은 더 심각해요. 겁재라는 이름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이미지까지 붙어서 처음 보면 편견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모든 걸 다 선생한테 알아내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연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입력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관찰했어요. 그렇게 저만의 연구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경금은 개인, 신금은 단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금은 개인으로서 존재하려는 힘이고요. 신금은 단체를 이루려는 힘입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 나오는 개인의 뜻을 보면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개인을 복수로 셀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회 진화론적 해석에서 나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단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적으로 봐도 수많은 개인들 사이에서 단체를 이루는 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상당히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주 심리학적으로 적용하는가 보면 일단 경금과 신금은 둘 다 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개성이 있습니다. 이게 톡톡 튀는 쪽의 감각이 아니라 대쪽 같은 느낌의 개성이에요. 이 대쪽 같은 느낌에서 이어지는 것이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특성이고요. 이걸 눈에 띄는 예로 설명하자면 인터뷰하기 어려운 연예인이에요. 예전에 신하균 씨가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인터뷰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분이라고 소개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인터뷰 질문이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인데 신하균 씨는 좋겠다 라고 다시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실 직접적인 뜻으로만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대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신하균 씨가 하는 인터뷰는 방송에 쓰이는 것이고 신하균 씨가 저 방송에 나온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인터뷰어가 기대하고 있는 당시의 분위기나 맥락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 대답일 뿐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경금과 신금 모두에게서 관찰됩니다. 그럼 차이점도 있을 텐데요. 경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쪽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보면 가끔 친구들이랑 놀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금 더 놀거나 술을 평소보다 더 마시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경금은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반면에 신금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단체의 의미를 크게 생각해요. 그런 점이 겁재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경금의 시각에서는 세상에는 수많은 개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신금은 우리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들 또는 적이 생성되는 느낌이거든요. 십간 연구나 일간 연구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저는 경금을 투명함과 나라는 뜻으로 배웠어요.
거기에서 저만의 연구로 개인이라는 특징을 뽑아냈고요. 신금은 검은색, 너라는 뜻으로 배웠고요. 거기에서 저만의 연구로 단체라는 특징을 뽑아냈어요. 금은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점으로 개성 있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강직하고 강경한 특성이 있고요. 차이점으로는 경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신금은 그룹 안에서의 편안함을 즐긴다는 점입니다. 그럼 저의 개인 연구를 사용하실 때에는 꼭 출처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자주 만나요.